SH의 다양한 정책들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보는 시간, SH 정책톡.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DJ 김은비입니다. 아마 뉴스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재개발 현장이 멈췄다. 추가 분담금 때문에 입주를 못할 위기다. 이렇게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된 현장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공사비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양쪽의 갈등을 줄여주는 꼭 필요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공사비 검증인데요. 과연 이 제도가 어떻게 갈등을 풀어나가는지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전문 부동산 컨설턴트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공사비 검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 많은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정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든든한데요. 그렇다면 소장님, 이 공사비 검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사실 말 그대로 공사비를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갈등이 벌어지는 부분이 바로 공사비입니다. 조합원들은 공사비가 증액되게 되면 분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최대한 적게 주고 싶어 할 거고요. 반대로 시공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가 상승률도 워낙 많이 높아지고 금리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 공사비로는 사실상 적자 수주다 라고 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 조율이 좀 필요한데 이때 나서는 게 바로 공사비 검증 제도입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공사비 검증이 왜 필요한지 훨씬 쉽게 납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실제로 거쳐서 검증이 되는지 준비된 자료와 함께 살펴보실게요. 눈으로 보는 정책 이야기. 보이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앞서 소개한 공사비 검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좀 전에 공사비 갈등 현장이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 사이 건설 공사비 지수가 폭등을 했는데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2020년도 대비 최근 지수가 약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공사는 이 돈으로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게 되고 반대로 조합은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죠. 이렇게 돈 문제로 다투다 결국 사업이 멈추게 되면 입주 시기가 늦어지는 건 물론이고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기사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의 대조 1구역이나 둔촌주공 같은 대단지조차도 이 공사비 갈등 때문에 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를 겪었는데요. 이런 사태들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보다는 양쪽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꼭 필요한 것이죠.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 공사비 검증이 확실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SH를 통해 공사비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SH의 공사비 검증 운영 방식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SH는 공사비 검증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증 시작 단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 이런 과정이 왜 중요한 건가요? 단순히 서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검증 전에 먼저 조합과 시공사를 만나서 양쪽 생각이 어디서부터 다른지를 충분히 들어보고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로 입장을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다음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중간중간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는지를 이제 세밀하게 이제 발표를 하고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그 진행 과정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중간에 과정을 알 수 있으면 결과에 대해서도 훨씬 더 쉽게 납득을 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마지막은 아무래도 검증의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을까요? 공정성이야말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사비가 적정 공사비로 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산출 금액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합과 시공사 모두 다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떤 곳이 검증 대상인지 그 절차부터 현장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곳들이 검증을 받아야 하는지 검증 대상부터 알아볼게요. 소장님,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라고 다 검증을 받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법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증액 비율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에 시공자를 뽑았다라고 하게 되면 공사비가 10% 이상 올랐을 때 대상이 되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라고 하게 되면 5%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었을 경우에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약 이미 공사비 검증을 받은 이후에도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3% 이상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네, 사람들의 요청이 있거나 요청이 없을 때에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공사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이럴 때 증액 비율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물가 상승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하니 이 점도 꼭 챙겨가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공지원 사업들은 어떤가요? 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최초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뒤에 분양 공고를 하기 전에 꼭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검증 대상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대상이 정해지면 본격적인 검증을 받아봐야겠죠. 공사비 검증은 어떤 순서로 오가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시공사가 조합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을 때 법적 기준을 초과하게 되게 되면 공사비 검증 절차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 검증 절차를 돌입하면서 이제 공사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이제 조합에다가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자는 조합원 총회에 공개를 하게 되고 시공자와 다시 한번 협상을 해서 변경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SH가 중간에서 확실하게 이런 기준을 잡아주는 거네요. 그럼 이때 사업 시행자가 준비해야 될 서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사비 검증을 받으려고 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말 그대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꼼꼼한 서류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류 목록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해당 준비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부터 해서 토목, 강적 공사비까지 총 6개 분야를 꼼꼼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과정을 알고 나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든든한 공사비 검증,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공사비 규모에 따라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60일 이내, 그리고 1,000억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75일 이내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SH가 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훨씬 더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점도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엔 검증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밀한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전체 공사비나 증액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금액대에 따라서 기준이 명확하네요. 그렇다면 이 기준 역시 의무적인 거겠죠?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공사비가 3,000억 원일 때에는 5,350만 원, 5,000억 원일 때에는 약 6,35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500억 원이 증액될 때는 6,350만 원, 1,000억 원이 증액된 경우라면 8,850만 원이 책정되게 됩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추가된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억 원이 오가는 공사비 문제에서 이렇게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이쯤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곳들이 도움을 받아왔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SH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행당 제7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신반포 22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등 총 7개 단지의 공사비 검증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검증을 완료한 7개 구역에서만 약 1,700억 원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게 1,700억 원이라고 말하게 되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실 텐데 조합원들한테는 그게 정말 큰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개 현장에서 전체 세대수만 하더라도 7,000세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공사비가 하나하나씩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다 분담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 개개인당으로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분담 금액이 감액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사비 검증 절차 덕분에 이제 초과되는 공사비 분담 금액을 조금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정말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중재자 역할까지 해주니까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갈등은 줄이고 신뢰는 높이는 공사비 검증 제도. 우리 단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공사비 검증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SH 소식으로 가셔서 맨 첫 번째 공고 및 공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공사비 검증을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게시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의 공사비 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을까요? 공사비를 검증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SH 정책톡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DJ 김은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